훨훨 타오르는 불꽃, 하숙집 큰 가마솥을 달구는 찬란한 불꽃은 선자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생 밥을 지어 먹고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또 그 불꽃은 견딜 만큼 참고 살았다며 약을 거부하고 불현듯 저 세상으로 떠난 경희의 장례식을 통하여서도 우리네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현재와 과거 속 시간 여행은 다시 시작되어 갓 지은 밥과 김치, 별다른 반찬 없어도 푸짐한 밥상, 그 신선한 김치는 선잔의 하숙집 밥상과 오사카의 현대식 식탁 위에도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한동안 한수가 없는 사이 깐깐해도 제값을 쳐주던 그의 빈자리를 시장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선자 역시 엄마가 된 몸의 변화를 감지하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이가 꾸었던 꿈속 떡 이야기는 선자의 결혼을, 더불어 경희의 죽음은 할머니 선자에게도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비싼 시계 선물과 함께 오랜만에 돌아온 한수, 서로가 반갑게 맞은 둘만의 뜨겁고 달콤한 순간, 놀라운 선자의 임신 소식에 분명히 아들일 거라며 기뻐하는 한수, 그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는 선자. 결국 그는 일본에 딸이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라 고백하고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선자에게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합니다. 허나 선자에겐 그것이 치욕의 삶이 될 것이기에 그토록 뜨거웠던 그들의 사랑은 순식간에 비오는 빨래터에서 잔인한 운명으로 완전히 산산조각나 버립니다. 경희의 장례식 이후 교회의 젊은 이 목사가 방문하여 마음이 맑고 선했던 경희를 기억하고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자 선자는 이 목사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 경희의 유품을 정리하며 외롭고 험난한 타향살이에 얼마나 큰 도움과 위안이 되었는지 경희를 회상하고 집도 천장과 벽에 불과하듯 결국 죽고 나면 이 모든 것 별것 없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자 솔로몬은 할머니에게 같이 도쿄의 땅 주인을 한번 만나 그렇게 설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편 평양에서 멀리 영도의 하숙집을 찾아오느라 지쳐 쓰러져 버린 젊은 목사 백이삭. 양지는 아마도 폐병으로 고생한 훈이 때문에 그를 내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도쿄의 땅 주인을 같이 만나러 간 선자와 솔로몬. 뒤늦게 만악의 꿈을 키우며 공부하는 땅 주인 할머니와 친근히 옛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먹는 선자. 바로 고향의 쌀로 지은 밥맛을 기억하며 결국 눈물을 쏟고 맙니다. 솔로몬이 제시한 거래는 끝내 거절하지만 땅 주인은 그래도 아직 선자에게 시간이 남아있음을 일깨워주고 고향, 한없이 푸근한 마음이 드는
한국 이야기에 정말 다시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어진 선자. 그녀는 모자수에게 경희의 유고를 고향으로 모시고 싶다 합니다. 한편 한수와 결별한 후 어렵사리 자신의 어긋난 인생을 이야기하는 선자. 양지는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그때 간신히 되살아난 이삭이 그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도쿄에서 오사카로 돌아오기 전 선자는 솔로몬에게 땅 주인은 그 집에서 죽고 싶은 거라 하자 젊은 이 목사만큼 할머니에게 신임을 못 얻은 자신이 한심한 솔로몬은 할머니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찌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선자는 단지 이 목사에게서 젊은 시절 이삭의 모습을 느꼈었던 것이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식들만을 위한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선자는 되묻습니다. 다시 영도의 하숙집, 촛불 아래 밥상, 딸의 앞날 걱정에 안타까운 양지는 입맛이 없어 밥을 잘 못 먹는 선자를 복스럽게 먹지 못한다며 면박을 주다가도 결국엔 선자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줍니다. 힘없이 사무실로 돌아온 솔로몬. 톰은 생각지도 못하던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파티를 하자 합니다. 마침 그때 다시 걸려온 하나의 전화. 반갑던 음성은 곧 하나의 계속되는 기침 소리에 걱정으로 침전되어 하나가 아픈 상태라는 걸 직감합니다. 양진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에 백이삭은 다시 건강을 찾게 되어 선자와 함께 부모님께 전보를 치러 무트로 나가게 되는데 선자와 이삭이 함께 있는 걸 한수가 보고 맙니다. 이삭은 선자에게 밥이라도 사주려 하고 둘은 우동을 먹으며 서로를 마주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선자의 임신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녀가 걱정되어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보낼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자라난 선자이기에 뱃속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생도 감수하고 견디며 스스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선자 앞에서 순수한 이삭은 금세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모성애에 눈을 뜨고 오히려 선자에게 고마워하며 자신과 함께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진정어린 이삭의 마음을 느낀 선자도 결국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입니다.